밤이 깊었습니다. 방 안에 등불도 없었습니다. 달빛만이 창호지를 희미하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이도현은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게 쉬었습니다. 잠든 사람처럼. 하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은 채 귀만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아내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잔잔했습니다. 도현은 기다렸습니다. 1시경, 2시경. 그때였습니다. 아내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잠에서 깬 것이 아니었습니다. 숨을 죽인 것이었습니다. 도현은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도 뜨지 않았습니다. 그저 느꼈습니다. 이불이 가볍게 거치는 감촉. 발소리 없이 일어서는 기척. 무언가를 여는 소리, 나무가 나무를 스치는 아주 낮고 작은 소리. 그리고 방 안에서 인기척이 사라졌습니다. 문이 열리거나 닫히는 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냥 없어졌습니다. 도현은 그제야 눈을 떴습니다. 아내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이 정갈하게 개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눕지 않은 것처럼. 도현은 천천히 일어나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창문도 닫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벌써 10번째였습니다. 도현이 처음 아내를 뒤쫓던 날 밤 그는 다른 사내를 상상했습니다. 배신을 상상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달빛이 쏟아지던 그 순간 소나무 사이로 보인 것은 남장을 한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찬 칼 한 자루. 아내는 밤마다 담장을 넘었습니다. 굶주린 집 문 앞에 곡식을 놓았습니다. 병든 노인에게 약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탐관오리의 집 담장을 훌쩍 뛰어넘어 빈 문서를 훔쳐 불태웠습니다. 말없고 순종적이라 여겼던 아내가 오래전부터 칼을 차고 밤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날 밤, 도현은 묻지 않았습니다. 말리지 않았습니다. 군사들이 들이닥쳤을 때 도현은 아내 앞에 섰습니다. 의적은 나요. 이것은 그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았고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했으며 이해한 뒤에 말리는 대신 함께 걷기로 한 두 사람의 이야기. 지금부터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면 잠들기 전 딱 좋은 이야기로 매번 찾아오겠습니다. 옛날 옛적 산자락 아래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이름은 따로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은 아랫골이라 불렀습니다. 논이 좁고 밭이 메말라 봄마다 씨앗을 심어도 가을이면 언제나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 마을 끝자락 낡은 기와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담장은 군데군데 허물어져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조심스럽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잡초도 함부로 뽑아내기 미안할 만큼 조용한 집이었습니다. 이도현은 그 집에 살았습니다. 28배 선비. 글을 읽고 글을 쓰고 글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믿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낡은 책상 앞에 앉아 등불 하나를 아껴 켜며 하루를 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과거를 3번 보았으나 3번 모두 고배를 마셨고 4번째를 준비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준비를 멈춘 것인지 그 자신도 잘 몰랐습니다. 아내 연화는 그런 도현에게 시집온 여인이었습니다. 혼이 난 지 이태가 지났습니다. 연화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하다는 말이 어울리지 않을 만큼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아무 소리 없이 부엌으로 들어갔고, 저녁이면 말없이 상을 차렸으며, 밤이면 도현이 잠자리에 드는 것을 확인한 뒤 자신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웃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슬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있었습니다. 마치 이 집에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낡은 벽과 삐걱이는 마루와 작은 장독들처럼. 도현이 처음 이상함을 느낀 것은 겨울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현은 늦게까지 책을 읽다 등불이 꺼져가는 것을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새벽녘 어스름한 기운이 방 안에 스며들 무렵 도현은 무언가에 이끌려 눈을 떴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도 먼 마을 개 짖는 소리도. 다만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도현은 잠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뒷간에 갔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연화는 여느 때처럼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연화도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였습니다. 도현은 새벽에 또 눈을 떴습니다. 이번에는 까닭을 알 수 없이 잠이 깼습니다. 그리고 옆자리는 또 비어 있었습니다. 도현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마루도 마당도 우물가도 고요했습니다. 뒷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두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한참 뒤 뒷간 문이 열렸습니다. 연화가 나왔습니다. 주무셨어요? 연화가 말했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화는 우물로 걸어가 손을 씻었습니다.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도현도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닷새 뒤밤, 도현은 또 눈을 떴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잠이 깨는 순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옆자리는 차가웠습니다. 단순히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온기가 완전히 사라진 차가움이었습니다. 한참 전부터 비어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도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집 안은 고요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있다는 흔적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도현은 밥상을 받으며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새벽에 어디 다녀왔소? 연화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찰나였습니다. 뒷간에요. 그것뿐이었습니다. 도현은 밥을 먹었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도현의 잠은 얕아졌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새벽마다 손이 옆자리를 더듬게 되었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 열흘 동안 연화가 새벽에 자리를 비운 것은 5번이었습니다. 도현은 세고 있었습니다. 세면서도 세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손은 어김없이 옆자리의 온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바람이 없었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도현은 책을 읽다 눈을 감았고 잠든 척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방 안에 소리가 없었습니다. 연화의 숨소리만 들릴 듯 말 듯 이어졌습니다. 1시경, 2시경, 도현의 등에 땀이 맺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화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잠에서 깬 것이 아니었습니다. 숨을 죽인 것이었습니다. 도현은 눈을 감은 채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발소리가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고 낮은 소리였습니다. 나무가 나무를 스치는 소리. 그리고 방 안에 인기척이 사라졌습니다. 문이 열리거나 닫히는 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냥 없어졌습니다. 도현은 그제야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은 달빛으로 고요했습니다. 연화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이 정갈하게 개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눕지 않은 것처럼. 도현은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창문도 닫혀 있었습니다. 도현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조금씩 이동하는 것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았습니다. 안에는 밤마다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방 안을 천천히 가로질렀습니다. 그 빛 아래 연화의 자리는 오래도록 차갑게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도현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자는 척을 했습니다. 눈을 감고 숨을 고르고 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식은 언제나 깨어 있었습니다. 귀가 방 안의 모든 소리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숨소리, 이불이 스치는 소리, 바람이 창호지를 건드리는 소리. 아주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닷새가 지났습니다. 연화는 새벽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아침이면 먼저 일어나 부엌으로 갔고 저녁이면 조용히 자리에 누웠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도현은 자신이 착각한 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면 연화가 알아챈 것인지도.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도현은 괜히 눈을 꼭 감았습니다. 모르는 척,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또 며칠이 흘렀습니다. 보름이 가까워지던 밤이었습니다. 달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습니다. 도현은 여느 때처럼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연화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잔잔했습니다. 잠든 사람의 숨소리였습니다. 도현도 모르게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어깨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스르르 진짜로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도현은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아무 기척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이번에도 한참 전부터 비어 있던 차가움이었습니다. 도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방 안을 두리번거리지 않았습니다. 문을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옷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디선가 나가고 있다면 나가는 곳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간 곳이 있다면 가는 곳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도현은 그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아니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 한켠에서 무언가가 속삭였습니다. 보지 않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고. 알게 되면 돌이킬 수 없을 수도 있다고. 도현은 그 목소리를 못 들은 척하며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여전히. 도현은 잠금쇠를 풀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마루가 삐걱였습니다. 도현은 멈췄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한 발씩 마루를 건넜습니다. 마당은 달빛으로 환했습니다. 너무 밝아서 그림자가 선명하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우물가, 장독대, 허물어진 담장. 모든 것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연화는 없었습니다. 도현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대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빗장도 걸려 있었습니다. 담장을 넘었다면 흔적이 있어야 했습니다. 발자국이든 긁힌 자국이든. 도현은 담장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허물어진 담장 한켠에 돌 하나가 비스듬히 놓여 있었습니다. 도현은 쪼그려 앉아 그 돌을 바라보았습니다. 딱히 이상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냥 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돌 앞에 흙이 아주 조금 눌려 있었습니다. 발이 자주 닿은 자리처럼. 도현은 그 돌을 밟고 담장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좁은 골목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골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골목 끝 산길로 이어지는 방향으로 풀잎 하나가 꺾여 있었습니다. 도현은 담장을 넘었습니다. 골목을 따라 걸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달빛이 너무 밝아 오히려 두려웠습니다. 이 밝음 속에서 자신이 먼저 들킬 것 같았습니다. 도현은 담장 그림자를 따라 몸을 붙이며 걸었습니다. 산길 초입에 이르렀을 때 도현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 앞 소나무 사이로 인형이 보였습니다. 작고 빠른 움직임이었습니다. 도현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사내였습니다. 도현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남자였습니다. 걸음이 빠르고 몸놀림이 가벼웠습니다. 소나무 사이를 빠져나가며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다른 산에. 생각이 거기까지 닿자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알고 싶었던 것이 갑자기 알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하지만 발은 이미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음과 다르게 몸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거리를 두며 그 인형을 뒤쫓았습니다. 산길은 가팔랐습니다. 달빛이 나무십 사이로 흩어져 발밑이 어두웠습니다. 도현은 몇 번이나 발을 헛디뎠지만 소리를 내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습니다. 앞서가는 인형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 길을 수도 없이 걸어온 사람처럼. 돌부리도 나무까지도 거침없이 피해 나갔습니다. 도현은 그 능숙함을 바라보며 가슴 어딘가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하나 넘었습니다. 길이 좁아지며 숲이 짙어졌습니다. 달빛도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 인형은 잠깐 멈췄습니다. 도현도 멈췄습니다. 나무 뒤에 몸을 숨기며 숨을 참았습니다. 인형이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뒤를 확인하는 사람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도현은 나무에 등을 붙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 소리가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도현이 조심스럽게 눈을 떴을 때 인형은 다시 걷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천천히 나무 뒤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달빛이 구름 사이로 쏟아지며 인형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도현은 숨이 멎었습니다. 아래로 드러난 뒷모습. 그 선이 도현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깨의 기울기, 걸음의 무게, 고개를 드는 방식. 수없이 보아온 것들이었습니다.
사내가 아니었습니다. 연화였습니다. 도현은 그 자리에 선 채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었습니다. 연화는 남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허리에는 무언가가 차여 있었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칼 한 자루였습니다. 연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빠르고 단단한 걸음으로. 도현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발밑에 돌부리가 아팠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목을 스쳤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도현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발로 연화의 뒤를 멀리서 조용히 뒤쫓으며 달이 구름 속으로 다시 숨었습니다. 숲은 어두워졌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도현은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게 된 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연화는 산을 내려갔습니다. 도현은 거리를 유지하며 뒤를 따랐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숨을 고르며 나뭇가지 하나 건드리지 않으려 온 신경을 발끝에 모았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빠르고 조용하게 걸었습니다. 산길이 끝나고 마을 어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낮은 초가들이 달빛 아래 웅크려 있었습니다. 굴뚝에서 연기도 없었고 창문에 불빛도 없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어둠 속으로 스며들듯 걸어 들어갔습니다. 도현은 마을 어귀에서 멈췄습니다. 연화의 모습이 초가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도현은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흙길이 부드러웠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좁은 골목을 돌자 연화가 보였습니다. 한 초가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담장 모퉁이에 몸을 숨기고 바라보았습니다. 꼭씩 자루였습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어른 팔뚝만 한 자루였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문 앞 섬돌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아주 천천히. 그리고 잠깐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문을 바라보며 안에서 소리가 나는지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았습니다.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연화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도현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방금 본 것이 무엇인지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사라진 자리에 시선이 멎었습니다. 섬돌 위에 작은 자루, 달빛 아래에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도현은 다시 연화를 찾았습니다. 골목 안쪽이었습니다. 연화는 또 다른 집 앞에 멈춰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자루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보자기였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문틈에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습니다. 소리 없이, 흔적 없이. 도현은 그 집이 누구의 집인지 알았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노파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올 가을 내내 병을 앓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보자기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화가 문틈에 넣을 때 약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습니다. 도현은 담장의 등을 기댔습니다. 달빛이 차가웠습니다. 머릿속이 조용해졌습니다. 아까까지 가슴을 짓누르던 무언가가 조금씩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을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이 집, 저 집. 어떤 집 앞에서는 오래 머물렀고
어떤 집 앞에서는 잠깐 무언가를 내려놓고 바로 떠났습니다. 도현은 그 뒤를 따르며 하나씩 보았습니다. 곡식, 약, 땔감 한 묶음. 문 앞에, 섬돌 위에, 창문 아래에. 아주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그런데 한 집 앞에서였습니다. 연화가 멈췄습니다. 오래 멈췄습니다. 이번에는 무언가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화는 쪼그려 앉아 문 아래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현도 바라보았습니다. 문 아래 틈으로 종이 한 장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달빛 아래 펼쳤습니다. 도현은 거리가 멀어 내용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손이 잠깐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연화는 그 종이를 접었습니다. 품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집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안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가늘게 들려왔습니다. 갓난아이의 소리였습니다. 연화는 그 소리가 멎을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울음이 조용해졌습니다. 연화가 일어났습니다. 걸음이 달라졌습니다. 아까보다 빠르고 단단했습니다. 마을을 빠져나가는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반대편, 언덕 위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미간을 좁히며 뒤를 따랐습니다. 언덕 위에는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의 다른 집들과는 달랐습니다. 기와였습니다. 담장도 높았습니다. 대문 앞에 등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잠들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도현은 그 집을 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목소리를 낮추며 이야기하는 집이었습니다. 현감의 사촌이 산다는 집. 가을마다 세금 명목으로 곡식을 걷어가고 빈 문서로 사람들을 올가맨다는 집. 연화는 그 집 담장 앞에 섰습니다. 도현은 숨을 멈췄습니다. 연화는 담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그리고 훌쩍 뛰어올랐습니다. 소리 없이 자연스럽게. 마치 수백 번 해온 것처럼. 담장 위에 잠깐 앉았다가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도현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담장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개 짖는 소리도, 인기척도. 그저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두려웠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담장 위에 다시 인형이 나타났습니다. 연화였습니다. 안쪽에서 밖으로 소리 없이 내려왔습니다. 품 안에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묵직해 보였습니다. 연화는 잠깐 사방을 살피고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도현은 뒤를 따랐습니다. 연화는 다시 마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까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던 집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집 문 앞에 멈췄습니다. 품 안에서 꺼낸 것을 조심스럽게 섬돌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은전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희미하게 빛나는 은전 몇 입. 연화는 그것을 내려놓고 조금 전 품에서 꺼낸 종이, 아까 문틈에서 꺼낸 그 종이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허리춤에서 부싯돌을 꺼냈습니다. 불꽃이 일었습니다. 종이가 타들어갔습니다. 도현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빈 문서였습니다. 그 집 사람이 언덕 위 기와집에 진 빚의 문서. 연화는 그것을 훔쳐 태우고 있었습니다. 불꽃은 금세 꺼졌습니다. 재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연화는
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고 일어났습니다. 섬돌 위 은전을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그때 연화가 멈췄습니다. 도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니, 아직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골목 어둠 속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현이 숨어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도현은 숨을 참았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연화의 눈이 어둠 속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한참이었습니다. 그리고 연화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듯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도현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마을을 나와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도현은 한참 거리를 두고 따랐습니다. 이제는 뒤를 쫓는다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걷는 연화의 뒷모습을. 남장을 한, 칼을 찬, 그러나 어딘가 익숙한 그 걸음걸이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현은 연화보다 먼저 담장을 넘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을 벗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 뒤 방 안에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냥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연화가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자리에 눕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이불이 가볍게 스치는 소리.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도현은 눈을 감은 채 천장을 상상했습니다. 오늘 밤 본 것들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곡식 자루, 약 보자기, 타들어가는 빈 문서, 섬돌 위의 은전.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던 연화의 손. 아내는 의적이었습니다. 도현은 그 생각을 오랫동안 가슴 안에 품고 있었습니다. 말로 만들기 전에 그냥 느끼고 싶었습니다. 옆에서 연화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르고 잔잔했습니다. 지금은 정말로 잠든 숨소리였습니다. 도현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달빛에 희미하게 밝았습니다. 오랫동안 아무 말도 없이 도현은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현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침을 먹고 책을 읽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연화는 여느 때처럼 조용했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말없이 하루를 보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도현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연화가 밥상을 차릴 때 도현은 그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낮에 빨래를 넣을 때 그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담장을 단숨에 넘던 그 손. 빈 문서에 불을 붙이던 그 손. 아무것도 모르는 척 밥그릇을 놓는 그 손. 같은 손이었습니다. 도현은 그것이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두렵다거나 이상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묘했습니다. 연화는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이 흘렀습니다. 도현은 밤마다 연화의 숨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연화가 사라지는 밤도 있었고 새벽까지 자리를 지키는 밤도 있었습니다. 도현은 더 이상 뒤를 쫓지 않았습니다. 그냥 알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어디에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마을 쪽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멀었습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웅성거림이었습니다. 도현은 책을 읽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화도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말발굽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목소리. 여럿이었습니다. 도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당으로 나가 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는 방 안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리는 마을을 지나 산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도현은 잠시 기다렸다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연화는 다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아까보다 조금 굳어 있었습니다. 관아 군사들 같소. 도현이 말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봐요. 그것뿐이었습니다. 도현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느 쪽에서 부는 바람인지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도현이 눈을 감고 누운 지 얼마 되지 않아 연화가 일어났습니다. 도현은 느꼈습니다. 오늘은 나간다는 것을. 오늘은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도. 하지만 연화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눈을 떴습니다. 연화.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방 안에 그 이름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연화가 멈췄습니다. 남장을 반쯤 갖추고 있었습니다. 간만 아직 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도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눈이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현이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은 군사들이 돌고 있소. 연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소. 연화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가려 하오? 연화의 눈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현을 보았습니다. 가야 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을 넘기면 늦어요.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말을 이었습니다. 마을 아래쪽 박서방네요. 내일 새벽 빛 독촉이 들어올 거예요. 문서만 없애면 되는데 오늘 밤이 마지막이에요. 도현은 이불 위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손등이 달빛에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같이 가겠소. 연화의 눈이 커졌습니다. 안 돼요. 내가 길을 안다고는 하지 않았소. 그냥 같이 가겠소. 연화는 도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를 재는 것 같았습니다. 도현의 눈이, 목소리가 지금 이 순간이 믿을 수 있는 것인지. 도현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떴습니다. 따라오세요. 두 사람은 집을 나섰습니다. 밤은 깊었습니다. 달은 구름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까보다 어두웠습니다. 연화는 앞서 걸었습니다. 도현은 뒤를 따랐습니다. 이번에는 숨지 않았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같은 걸음으로. 마을 어귀가 가까워질 무렵이었습니다. 연화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손을 들어 도현을 막았습니다. 도현도 멈췄습니다. 저 앞 골목 안쪽에서 등불이 흔들렸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럿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리. 군사들의 목소리. 발소리. 갑옷 부딪히는 소리. 연화가 뒤를 돌았습니다. 돌아가세요. 도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빨리요.
어느 쪽으로 갈 것이오? 연화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오른쪽 골목이요. 담장 끝에 구멍이 있어요. 거기로 빠지면 말이 끝나기 전이었습니다. 등불이 골목을 돌아 나왔습니다. 군사가 셋이었습니다.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더 있었습니다. 군사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거기 누구냐? 연화가 몸을 돌렸습니다. 도망치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도현이 연화의 팔을 잡았습니다. 놔요, 빨리. 도현은 놓지 않았습니다. 군사들이 다가왔습니다. 등불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연화의 남장이 드러났습니다. 허리에 칼이 드러났습니다. 군사들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의적이다. 잡아라. 연화가 도현의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어서 가세요. 당신은 아무것도. 도현이 연화 앞으로 나섰습니다. 군사들과 연화 사이에 도현이 섰습니다. 잠깐. 도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군사들이 멈췄습니다. 도현을 바라보았습니다. 남장도 아니고 칼도 없는 사내였습니다. 도포를 걸친 평범한 선비였습니다. 의적은 도현이 말했습니다. 나요. 방 안이 조용해지는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세상이 조용해지는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바람도 멈추었습니다. 등불이 흔들렸습니다. 연화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늘고 짧은 숨이었습니다. 군사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자가 의적이라 하오. 수상한 자는 이 사람이 아니오. 도현은 차분히 말했습니다. 연화를 가리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을 내세웠습니다. 군사 하나가 도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연화가 움직였습니다. 도현은 보지 못했습니다. 뒤에서 인기척이 사라졌습니다. 연화가 어느 쪽으로 갔는지, 어떻게 사라졌는지, 그냥 없었습니다. 아까 방에서 사라지던 것처럼 군사들이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여자는 어디 갔어? 쫓아라. 몇이 달려나갔습니다. 도현의 팔을 잡은 군사는 놓지 않았습니다. 도현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등불이 도현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연화는 도망쳤습니다. 도현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군사들이 도현을 끌고 걸었습니다. 관아 방향이었습니다. 도현은 발을 맞추며 걸었습니다. 마을이 멀어졌습니다. 낮은 초가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걸으면서 도현은 생각했습니다. 박서방네 빈 문서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연화가 오늘 밤을 넘기면 늦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도현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관아의 등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현은 눈을 앞으로 고정했습니다.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리 구름 사이로 조금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 빛이 길 위에 가늘게 깔렸습니다. 도현은 그 빛을 밟으며 걸었습니다. 멀리 마을 쪽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관아는 차가웠습니다. 돌바닥이 차가웠고 벽이 차가웠고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도현은 좁은 방에 갇혔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방이었습니다. 등불도 없었습니다. 그냥 어두웠습니다.
도현은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손끝부터 차가움이 올라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도현은 그것을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연화가 무사히 빠져나갔을지 생각했습니다. 군사들이 몇이나 쫓았는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이 길을 오래 다녀온 사람이었습니다. 도현이 뒤를 쫓으면서도 번번이 놓칠 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괜찮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박서방네 문서는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도현은 그 생각이 닿자 눈을 떴습니다. 어둠만 보였습니다. 내일 새벽이라고 했습니다. 빛 독촉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연화가 오늘 밤을 마지막이라고 했을 때 그 말의 무게를 도현은 이제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도현은 이 방 안에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도현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관리가 들어왔습니다. 도현에게 이것저것을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의적질을 했는지, 누구와 함께 했는지, 훔친 것은 어디에 있는지. 도현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혼자였다고 했습니다. 오래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훔친 것은 모두 나누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관리는 미간을 좁혔습니다. 증거가 없소. 없지요. 그렇다면 의적이라는 것도 증명할 수 없소. 그렇지요. 관리는 도현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남루한 도포, 거칠어진 손, 하지만 흐트러지지 않은 눈빛. 선비였습니다. 어디에서도 의적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관리는 혀를 찼습니다. 일단 가두어 두겠소.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도현은 좁은 방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밥이 하루 2번 들어왔습니다. 도현은 먹었습니다. 잠을 잤습니다.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생각은 많았습니다. 연화가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집으로 돌아갔을지, 밥은 먹고 있을지, 도현이 갇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지, 알고 있다면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지, 그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도현이 앞에 나섰을 때 연화의 얼굴, 달빛 아래, 등불 아래 그 눈이 흔들리던 것, 뭔가를 말하려다 말지 못한 것 같은 입술. 도현은 그 표정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바깥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멀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 사람이 많이 모인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도현은 벽에서 등을 떼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하나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럿이었습니다. 수십, 아니 더 많은 것 같았습니다. 문 너머에서 군사들의 발소리가 빨라졌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커졌습니다. 도현은 좁은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아까 들어왔던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달랐습니다. 당황한 것 같기도 하고 난감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도현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바깥에 사람들이 왔소. 어떤 사람들이요? 관리가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요. 많이. 도현이 관아 마당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마당 너머 관아 앞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현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햇빛이 강했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바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노인이 있었습니다. 안악들이 있었습니다. 농부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업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럿이 아니었습니다. 수백이었습니다. 관아 앞 넓은 길이 사람으로 가득했습니다. 도현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허리가 굽어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두 손으로 짚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관아 마당까지 들렸습니다. 그 선비가 죄인이라면 우리도 죄인이오. 옆에 있던 안악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 아이가 굶어 죽을 뻔했소. 그 선비가 살렸소.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 어미 약값을 그 선비가 냈소. 아무도 모르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빈 문서가 사라졌소. 우리를 올가매던 그 문서가. 그 선비 아니면 누가 그랬겠소. 목소리들이 겹쳤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사이드 이어졌습니다. 도현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눈이 뜨거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도현은 시선을 내려깔았습니다. 관리가 도현 옆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도현은 풀려났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의적이라는 것도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증언이 관아를 뒤흔들었습니다. 현감은 이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덮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 같았습니다. 도현은 관아 문을 나섰습니다. 저녁 햇살이 길 위에 길게 깔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며칠 만에 맞는 바깥 공기였습니다. 도현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깊게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을을 지났습니다. 아는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몇몇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현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거나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집이 보였습니다. 낡은 담장, 기운 대문, 마당의 잡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도현은 대문을 열었습니다. 삐걱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연화가 마당에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도현이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눈가가 붉었습니다. 도현은 연화 앞에 섰습니다. 연화가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하세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당신을 이런 일에 당신이 이런 일을 당하게 해서. 배고파 우는 아이들을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당신한테는 말 못했어요. 말하면 말릴까봐, 걱정할까봐. 그래서 연화의 말이 끊겼습니다.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도현은 천천히 쪼그려 앉았습니다. 연화와 눈높이가 같아졌습니다. 연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현이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소. 연화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언제부터요? 한참 됐소. 연화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냥 흘렀습니다. 도현은 연화의 눈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물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미안함이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혼자 안고 있었던 것들이었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도현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연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일어나시오. 연화가 일어났습니다. 무릎에 흙을 털지도 않은 채로. 도현이 말했습니다. 이제 함께 가세. 연화가 도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의 뜻을 묻는 눈이었습니다. 혼자 다니지 마시오. 위험하오. 연화의 입술이 조금 떨렸습니다. 같이 가시겠어요? 내가 길을 잘 모르긴 하지만. 도현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둘이 낫겠지. 연화는 한동안 도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도현이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아직 남아있는데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도현은 그 얼굴을 보며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등불 하나를 사이에 두고 연화는 낡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 남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주머니들, 약재, 부싯돌, 실. 도현은 그것들을 하나씩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부터였소? 연화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시집 오기 전부터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무엇이? 이런 일이 위험하잖아요. 도현은 등불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꽃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무서운 것이 있긴 하오. 연화가 도현을 바라보았습니다. 배고파 우는 아이를 모른 척하는 일이오. 그게 더 무섭소.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등불이 흔들렸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나란히 드리워졌습니다. 그 후로 밤이 깊으면 두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창문도 흔적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침이면 두 사람은 여느 때처럼 밥을 먹었습니다. 도현은 책을 읽었고 연화는 바느질을 했습니다. 조용한 집이었습니다. 담장은 여전히 허물어져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자랐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고 봄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가을이 왔습니다. 아랫골 마을 사람들은 조금씩 살아났습니다. 빚이 사라진 집이 있었고 약을 얻은 노인이 있었고 이유를 알 수 없이 곡식 자루가 생긴 집이 있었습니다. 누가 하는 것인지 아는 사람도 없었고 모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밤이 지나면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말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그 어른들이 늙어서도 아랫골에서는 조용한 밤이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밤마다 사라지는 두 사람 이야기를. 말없이 순종적이라 여겼던 아내가 사실은 오래전부터 칼을 차고 밤을 걸어온 사람이었다는 이야기를.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남편이 말리는 대신 옆에 섰다는 이야기를. 두 사람이 나란히 담장을 넘던 밤달이 밝았는지 어두웠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그날 밤 아랫골에는 바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주 오래 고요한 밤이었다고. 여기까지 밤마다 사라지는 아내와
은밀한 외출 이야기였습니다. 연화는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밤마다 걸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도현도 끝내 묻지 않았습니다.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섰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전부였는지도 모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이해한 뒤에 말리는 대신 함께 걷는 것. 오래된 이야기들은 언제나 그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화려한 영웅도 대단한 사건도 아닌 아주 조용하고 작은 선택들. 그 선택들이 모여 누군가의 밤을 바꾸고 누군가의 봄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잠자리 곁에 조용히 머물다 가기를 바랍니다. 푹 쉬세요. 내일 아침 좋은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